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실패를 마음속으로 리허설하며 일어나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거울을 보며 일어나지 않은 일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지만 풍요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핍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우주에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실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약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아직 승리를 가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당신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신은 비전 보드를 만들고 긍정적인 확언을 속삭였을지도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기대하지 마 라는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유령이 당신을 또 한 번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유령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게 두지 않을 거예요. 네빌 고다드가 말했습니다. 가정은 지속되면 사실로 굳어진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물학적입니다. 브루스 립턴 박사가 가르치듯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단순한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여전히 의심, 결핍, 그리고 기다림의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면 당신이 변화를 얼마나 원하든 간에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보호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보호막이에요. 당신은 상실을 연습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고통이죠. 그렇죠? 희망을 품고 현실이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 믿고 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고통.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두 팔 벌려 뛰어드는 대신 당신은 추락에 대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상처받지 말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신호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냥 그것을 너무 믿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을 뿐이야. 여기 신성한 반전이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정체성 리허설이야. 침묵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멈추면 이미 당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하는 사람은 쫓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미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걷는다. 가정하는 사람은 징후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이 징후다. 오만함이 아니라. 그러나 진동의 권위로. 변화는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는 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에너지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잊을 때까지요. 우리는 영적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정렬에 대해,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 세상이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반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예술입니다. 기술이 아니다. 변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당신은 되어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조용히, 명확하게, 그리고 주저없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정하고 과정을 가정하지 마세요. 조용한 중독이 많은 사람들을 갇히게 합니다. 어떻게 할지 아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떻게 올지, 언제 도착할지, 누가 가져올까. 이 확실성을 갈망하는 것은 논리로 가장되어 있지만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꿈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여기 신성한 진리가 있습니다. 과정을 통제하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결과를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신뢰해요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보기 전까지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진동으로 말합니다. 결과를 가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서는 것이다. 일이 불확실할 때에도 끝났다고 말하는 것.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권위로.
심지어 당신이 그것이 싹 트는 것을 보든 보지 않든 당신이 심은 씨앗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정하는 사람은 비를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땅이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걷습니다. 그들은 불안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움직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실현을 방해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 다시 지원해야 할까요? 더 시각화해야 할까요? 이것들은 가진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자아의 메아리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항복이 필요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진실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길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이를 느껴보세요. 어떻게 올까?는 거리의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어.는 도착의 진동을 담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재구성합니다.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를 통제해서 신뢰로 재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단계를 다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지를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길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결과를 추정하다. 과정이 당신을 놀라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정체성을 가져라.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당신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완전히 가미되지 않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쫓습니다. 돈, 사랑, 자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핍의 자세로 걸으면서 꿈을 시각화합니다. 그들은 풍요를 아퓨음하면서 비밀리의 거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왜 우주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당신이 가장 충실한 진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취하는 것은 도중에 있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도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묘해요. 신성해요. 성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동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가정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얻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미 이것을 가진 나의 버전은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며 일어날까? 그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내적 축을 바꿉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버전을 접근하고 그 버전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버전은 방에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 버전은 다른 의도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숨을 쉽니다. 더 크게는 아니야. 더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더 차분하게.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것을 살고 있어요. 정체성은 강렬한 순간들 속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미세하고 사적인 결정들 속에서 형성됩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당신의 꿈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대할 때 이미 그것을 가진 자아의 에너지 청사진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보상이 나타나기 전에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보상이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의 메아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내면의 자세가 되게 하세요.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걸으면 세상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의식뿐만 아니라 침묵의 순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촛불이 켜지고 음악이 부드럽고 시각화할 시간을 마련했을 때 강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한 신성한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의도를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구성은 그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하루 중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들에서, 대기실의 침묵 속에서, 교통 소음 속에서, 거울을 보며 이를 닦을 때. 왜냐하면 그때가 당신의 진짜 가정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10분 동안 명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몇 시간을 정신적으로 그것을 반박하며 보내게 됩니다.
의식에서 풍요를 선언하지만 식료품점줄에서는 두려움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가치를 확신하고 예기치 못한 대화에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그 대조는 실패가 아닙니다.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가정이 아직 잠재의식에 자리 잡지 않은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초대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깊은 통합을 위한 초대입니다. 가정은 고립된 강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용한 일관성을 통해 조각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옛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부드럽게 되돌릴 때 힘을 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당신은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경계를 새로운 리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일입니다. 더 크게는 아니야. 조용히. 더 세게가 아니라 더 깊게. 침묵 속의 수정에는 신성한 힘이 있다. 속삭이는 내면의 재정렬. 한때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순간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부드러운 끝났어. 이것들은 거창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헌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정을 아이디어에서 정체성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순간을 포털로 만들어라. 일상을 신비롭게 만들어라. 일상이 당신의 새로운 자아가 조용히, 확실히, 그리고 완전히 자리 잡는 땅이 되게 하세요. 의식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게 바로 변화가 고정되는 곳입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저와 함께 멈춰주세요.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면 마치 잊혀진 진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조용한 알림을 남겨두었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정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름을 느낀다면 숨을 쉬고 확인해 보세요. 이제 계속합시다. 자극을 받을 때도 가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비하는 신성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촉발되는 순간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위가 조여온다. 옛 이야기가 날카롭고 빠르게 떠오른다. 그리고 그 감정의 물결 속에서 첫 번째 본능은 종종 후퇴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다. 조용히 하다. 하지만 그 순간 거칠고 불편하고 시끄러운 이 방해가 아니라 문일까요? 당신은 감정적으로 열려 있을 때보다 더 유연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잠재의식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반응을 지배하는 가정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선택하도록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연금술입니다. 반응의 순간을 이용해 그것을 만든 에너지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촉발된 상태에서 가정하는 것은 떨리는 땅에 새로운 진실을 심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항상 우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신성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당신은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안전해. 나는 여전히 풍요롭다. 나는 여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는 가장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재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깊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신경계가 가장 주에 깊게 듣고 있을 때. 이건 감정을 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파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울면서도 여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옛 고통이 다시 떠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자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통달입니다. 그것이 방해 요소를 의식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파도가 당신의 입회가 되게 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로.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이 펜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폭풍 한가운데서 당신이 가정할 때 우주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가정은 더 이상 단순한 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힘들 때도, 아프더라도, 잊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도. 그리고 그때 오래된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피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더 강한 것으로 그것을 맞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실을 아는 자신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하는 사람. 몸짓 언어를 통해 추측하라.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이 완성되기 전에 당신의 몸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이 어떤 긍정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방식, 어깨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식, 당신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것들은 당신의 신경계가 하루 종일 보내는 신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하거나 당신의 두려움을 조용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성을 위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몸이 부끄러움에 굽어지면 우주는 그 자세에 반응하고 문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별개의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이 사는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합니다. 그것은 축소되고 방어하고 충격에 대비하던 수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또한 당당하게 서는 법도 기억합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걷는 법,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법, 몸짓 언어를 통해 가정하는 것은 신성한 영역을 되찾는 것이다. 미세해요. 앉는 방식의 변화, 숨쉬는 방식의 평온함이 있다. 문, 펜, 전화기에 손을 뻗는 새로운 리듬, 노력과 구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켓을 입는 방식, 말하기 전에 숨을 쉬는 방식, 이것들은 무의미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제스처들이 당신이 가정한 정체성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핍을 방송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불안감을 발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조용한 자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렬을 위해서. 가정은 단순한 정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존재에 참여할 때 현실이 반응합니다. 더 크게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온 존재가 같은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존재해. 나는 이미 가졌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정렬되면 세상도 따릅니다. 저항이 아니라. 하지만 인식 속에서. 사적으로 가정하세요. 외부 검증 없이. 보여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다. 계속해서 당신에게 증명하고 설명하고 당신의 변화를 입증할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에는 뭔가 급진적인 것이 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 의견에 소음 없이 신념을 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는 당신의 믿음은 임대된 것입니다. 뿌리 내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확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시련을 풀어냅니다. 그들은 기쁨에서가 아니라 미세한 불안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기다리며 박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할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 기다리는 중. 하지만 시연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세계 사이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정직함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마치 침묵 속에 묻힌 씨앗처럼. 사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외부의 안도감보다 내면의 확고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이해할 필요 없어. 나는 이해해. 그리고 그곳에서 진동은 만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지켜지고 있어서. 이미 그것을 가정했을 때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결로 풍요를 느낄 때 그것에 대해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주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의 믿음을 반영할 필요가 없을 때 세상은 바로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요청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발표하는 것과 그것을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은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일이 끝난 것처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들이 그것을 이름 짓지 않고도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세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할 때 중요한 승인은 오직 당신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빈도로. 더 시끄럽지 않아요. 더 깊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현실이 휘어진다. 조용히, 불가피하게, 완전히. 당신의 공간을 준비함으로써 가정하세요. 당신이 사는 공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가정에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모든 물건, 모든 색깔,
모든 종이 더미는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당신의 환경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영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반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잔재들로 둘러싸인 차에 새로운 삶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핍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살면서 풍요를 꿈꿉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 앉아 있으면서 변화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정체성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가정하려면 당신의 공간이 다가올 일을 예언하기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부유하다고 가정하는 사람은 사치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이미 자신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은 저녁에 촛불을 켜기 위해 선택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간을 로맨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진동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준비하는 것은 미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복과 분위기를 통해 가장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침대 시트를 바꿉니다. 어지러운 것을 정리해요. 혼자서 식탁을 두 사람 분처럼 차린다. 당신은 인센스를 피우는 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현하기. 당신의 공간은 당신이 그 안에서 사는 비전 보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이 그 가정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옷들, 벽에 걸린 이미지들, 당신이 시간을 관리하고 도구를 정리하는 방식. 이것들은 배경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조용한 화건입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향기 하나씩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가정된 정체성을 지지하면 저항이 덜합니다. 모순이 적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이 선언하는 같은 진실을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이 만나고 싶어 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리를 만든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옷장에, 당신의 부엌에, 당신의 존재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멈췄어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작은 결정들을 통해 가정하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큰 선언이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작고 조용한 선택들입니다. 마음은 변형이 단 한순간의 명료함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것들에 있습니다. 당신이 커피 머그를 고르는 방식에서, 자신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어조에서, 이메일에 답변하는 방식이나 집을 나서기 전에 신발을 신는 방식에서. 이 선택들은 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선언입니다. 각각은 당신이 구현하기로 결정한 정체성에 대한 한 표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정렬되기를 기다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명상을 위해, 일기를 쓰기 위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들을 위해. 하지만 삶은 당신의 변화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임 속에서 연습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미세한 결정들을 통해 그 초대에 응답하는데, 이 결정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전체 궤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나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공명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환상이 아니라 지침으로써 미래의 진동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오래된 습관을 우회하고 새로운 반응 패턴을 깨웁니다.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 것, 아는 것에서 행동하는. 이것이 정체성이 몸에 자리 잡는 방식입니다. 힘으로는 아니다. 빈도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미세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대화 중에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깊이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도착한 당신의 모습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변혁이 숨어있는 신성한 세부 사항들입니다. 그들은 효과적이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조용한 선택이 종종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명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당신이 가정한 정체성에 살아있는 거울이 될 때 더 이상 현실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살아갈 뿐입니다. 순간순간, 선택 하나하나. 어느 날, 당신이 상상하던 삶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공간이 될 때까지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가짜처럼 느껴지더라도 가정하세요. 모든 변형 과정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낯설고 거의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말을 속삭이지만 몸은 주저합니다. 새로운 삶을 상상하지만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건 네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정말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결정적이야. 하지만 경고는 아니야. 그건 신호야. 알려진 것을 넘어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가짜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낯선 진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요. 그건 네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야.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충족이 아니라 익숙함을 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인식하지 않고 반복된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진동, 새로운 자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가소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연결의 움직임입니다. 가짜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일치할 수 있습니다. 어색함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정체성에 얼마나 충실한가입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이건 당신이 아니야. 하지만 영혼은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항상 그랬던 모습입니다. 의심의 연기 아래에서,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누가 당신의 목소리를 이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감정적 확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제틱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매 순간 100%의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잡을 때마다 비록 불안정하게라도 그것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접근하기 쉬워진다. 어느 날 어색함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명뿐이다. 만약 당신이 가짜 같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저항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가 결코 밟지 않았던 영역에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상들이 결코 배우지 못한 진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척이야.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해가 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불편함을 이겨내게 하세요. 곧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힘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복을 통해, 조용한 믿음을 통해, 당신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신성한 고집을 통해, 떨릴 때도, 더듬거릴 때도, 특히 그럴 때, 노음의 진동으로 가정하라. 통제가 아닌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과 필사적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것 사이에는 신성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꽉 쥔 주먹과 긴장된 에너지, 그리고 욕망으로 가장된 숨겨진 욕구로 가정합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제발 이루어지게 해줘 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입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가장한 영적인 불안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정은 통제처럼 진동하지 않는다. 해방처럼 진동합니다.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저항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알아차림으로의 항복. 씨앗을 심고 매일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헤치지 않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흙에서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쫓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쉰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조화롭게. 네빌 고다드는 가정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지속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끈기는 광란이 아닙니다. 안정적이에요. 조용해요. 이게 나야.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계속 믿기 위해 증거가 필요 없어. 라는 진동이야. 그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공황이 결코 할 수 없는 속도로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입니다. 여정의 어느 순간에 당신은 더 편안해질수록 더 매력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수록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살아있어요. 시계를 보지 않고 있어요. 지연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있어요. 결과와 너무 일치하게 되어 시간이 긴급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기적이 일상적인 것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움켜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조이지 마세요. 대신 숨을 쉬세요. 몸으로 돌아오세요. 추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당신 안의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그 부분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어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애쓰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가정의 최종 증거는 흥분이 아닙니다. 중립입니다. 그것은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때 도착한다. 구출이 아니라 맞춤으로. 당신의 주파수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 중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정된 모든 것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저항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허용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버전이 되었습니다. 지루해질 때까지 믿어라. 그때가 당신의 것입니다. 의식적인 창조의 여정에서 신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고조된 느낌이 듭니다. 확언이 가슴에서 찌릿찌릿합니다. 시각화는 당신의 상상력을 밝힙니다. 당신은 마치 모든 말이 현실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구부릴 수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당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향한 불꽃을 느끼고 그것이 당신의 헌신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가 변해버려요. 불꽃이 식는다. 선언들이 덜 강렬하게 느껴진다. 그 비전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져. 거의 너무 익숙해. 사실 너무나도 익숙해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 아니야. 당신은 그것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발현 과정이 의식처럼 느껴지지 않고 리듬처럼 느껴질 때, 한때 강력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을 지루함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건 구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진동과 논쟁하는 것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버전은 더 이상 되려고 애쓰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네빌 고다드가 말했습니다. 이미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는 당신이 흥분할 때까지 행동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높은 에너지를 느낄 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조용히, 드라마 없이, 감정의 기복 없이.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가정하는 것은 불꽃놀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체화되어서 당신이 그것을 실현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정렬 상태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기보다는 기본 상태처럼 느껴질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이 감정의 강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흥분하거나 행복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루스 립턴 박사의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잠재의식은 노력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반복을 통해 변화합니다. 정체성의 일관성을 통해. 감정의 급증이 아니라.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차분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지루해지면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마침내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정체가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에요. 치약을 바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매번 이를 닦을 때마다 축하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 높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준선입니다. 이제 부, 사랑, 명확함, 편안함이 같은 방식으로 통합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반복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내 몸이 그래, 이제 이게 나야. 그리고 그 시점에서 외부 증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징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표지판입니다. 가정은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맹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진 결정이 모든 것을 보이게 바꾼다.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가정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이 되어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때부터는 나를 세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때부터 당신은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주파수로, 정체성으로 한때는 멀게 느껴졌던 현실이 이제는 명백하게 느껴진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은 가정한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결과처럼 느껴진다. 수표가 도착하고 당신은 차분해집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당신은 물론이죠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당신의 진동 속에서 1000번이나 리허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당신의 자세, 생각, 호흡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있던 주파수와 일치했어요. 그래서 일이 덜 흥미롭게 느껴지면 더 집중하세요. 만약 당신의 긍정이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계속하세요. 당신의 의식이 평범하게 느껴진다면 축하하세요. 그것은 비범함이 더 이상 당신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파구 때문이 아니라 1000개의 작은 통합들 덕분에 지루해질 때까지 받아들여라.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그것 없이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을 때까지. 그때 외부가 도착하는 거야. 너를 깨우기 위한 선물로가 아니라 네가 되어버린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추적 없음, 공연 없음, 그냥 정렬, 그저 도착, 그저 당신 한때 상상만 하던 것을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고 있는 당신. 끌림을 느끼나요? 고정된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것은 시끄럽지 않지만 바로 당신이 준비한 것일지도 몰라요.